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에 영향력 미쳤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준의 경기 부양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2월 고용지표 호조에도 연준이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전 연주 부의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그룹 회장은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경제가 18분기 연속 위축 국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경제가 소비와 투자가 들면서 이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가 있었고 조정의 빌미가 있었지만 뉴욕장은 상승하면서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이 호재들 가운데 연준의 경기 부양에 기대감이 이어졌다는 점을 좀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 좀 자세하게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안도감이 시장의 매수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고용지표가 견조했지만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도널드 콘 포트맨 리서치 그룹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19일 FOMC에서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기보다는 연준이 경제 상황을 관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콘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부의장을 역임한 월가의 영향력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건은 고용시장의 회복 여부가 될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기대보다 좋았습니다만 고용시장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재정 긴축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개선이 수개월 정도 이어지면서 민간 소비가 회복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평년 수준까지 회복한다면 6월 FOMC 즈음에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될 것 같은데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 역시 앞서서 고용시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지적했고 양적 완화 또한 지속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용 지표들은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점 역시 증시에는 힘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 상업펀더인 블랙스톤 그룹의 스티븐 슈워츠만 회장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슈워츠만 회장은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개인주택 보유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고요. 3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슈워츠만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또 주택시장은 현재 초기 회복기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외환 시장 움직임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네. 엔화의 약세가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이라고요. 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환율 전쟁을 비롯해서 외환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달러 엔화율이 2009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환 시장에도 엔화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모멘텀이 좀 이어지고 있고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엔화의 약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엔화율은 뉴욕 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0.16% 올라서 96엔대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8일에 장중 96.5엔까지 올랐습니다. 2009년 8월 11일 이후에 고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96엔대를 뚫어내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100엔대도 돌파할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엔화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서 4년 내 최저 수준인 100엔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오늘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달러 엔화율이 97.80엔 범위에서 저항선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지지기간이 무너진다면 2009년 4월 이후에 최고치인 100엔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은행들 간의 갈등도 좀 깊어질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만 G10 국가 중에서 5개 국가의 중앙은행이 정책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모두 현재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달러 환율 역시 지난 8일까지 5거래일 동안 3%가 올랐습니다. 2011년 11월 이후에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JP모건은 달러 환율 추이가 관건이지만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과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의 반발 역시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고요. 네. 오늘 글로벌 시장 전반에 좀 악재가 됐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탈리아 쪽에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라는 소식 이외에도 그리스 쪽에서도 좀 악재가 터졌어요. 계속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유로존의 재정위기 사태는 좀 일단락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경제에 대해서 악재가 전해졌는데요. 그리스 통계국은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마이너스 5.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망치의 마이너스 6%보다는 양호했고요. 3분기에 마이너스 6.7%보다는 개선된 수치입니다만 역시 위축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경기 침체는 올해로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되면서 유럽 증시 또 약세로 또 마감이 됐죠. 네, 오늘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혼선을 보였는데 전반적인 내림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이탈리아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요. 중국의 어제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도 부담이 됐습니다. 영국 증시가 0.31% 올랐습니다만 프랑스 증시가 0.1% 밀렸고요. 독일 증시 역시 0.03% 하락하는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MIB 지수가 오늘 0.69% 하락해서 이탈리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영국의 금융거래업체인 아이캡이 1.5% 빠졌는데 투자 등급이 강등됐다는 소식이 악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주요 상품 가격은 현재 오름세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0.02% 올라서 91.97달러로 시간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값 역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스당 0.23% 올라서 1,580.5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민태정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고용지표가 견조했지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도널드 콘 전 연준 부의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슈워츠만 블랙스톤 그룹 회장은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 시장은 현재 초기 회복기에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경제가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18분기 연속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통계당국은 그리스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마이너스 5.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입니다.